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66번, 63번, 68번, 9번, 80 몇 번? 다 해. 81번, 71번, 몇 번? 85번. 빨리 하시고 질문. 74번, 83, 79. 차랑 안 되면 하는 거지. 봅시다. 63번부터 봅시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이 정도 스텝 3만 해도 내가 진짜 소신 발언 하나만 하면 스텝 3만 완벽하게 하잖아. 확통해서 그냥 1등급이야. 무조건 1등급이야. 틀려도 돼. 봅시다. 63번. 지금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가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기부포를 따른다. 근데 다시 또 n명의 표본 평균 x 봐야. 오늘 스텝 3 선생님 풀어주는 거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봐봐. 다 똑같이 풀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지금 크기가 n이라는 걸 뽑았으니까 빨리 고민 안 하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뀔 거야. 이렇게 x바 정규분포 문제잖아. 평균 안 바뀐다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 얼마? 8 똑같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루트 n분의 1.2의 제곱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겠네. 근데 x바가 7.76하고 8.24 사이일 확률이 0.681이래. 그림 그려야지. 선생님 계속 전제 조건은 정규분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야 x반은 평균이 8이야. 근데 7.76하고 8.24, 7.76 0.24 떨어져 있지? 8.24 똑같이 0.24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지금. 똑같아. 근데 0.681을 그렸으니까 하나가 0.3423 3413 이렇게 어디까지가 0.3413? 1시그마가 요게 1시그마다라는 거네. 1시그마가 얼마? 0.24 다시 시그마가 루트 n분의 1.2인데 요게 얼마가 되고 싶다고? 0.24가 되고 싶다고. 요거는 요거. 그치? 그러면 루트 n이 52분의 1 22 맞나? 루트 n이 5분의 계산이 안 돼. 100분의 나 요즘에 계산이 안 되니? 0.24분의 1.2 루트 n 120 루트 n은 5 n은 25 이렇게 나오겠다. 진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계산만 잘하면 돼. 빨리 정규분포 복습해.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그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내 그 겨울방학 때 이론 수업했던 거 올려놨잖아. 그거 공부하라고 올려놨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 선생님 그거를 듣기에는 내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고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시간이 없대. 그걸 못 풀어. 진짜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 밤새. 밤새서라도 들어야지. 괜찮아. 이거 너네 어설프게 가면 진짜 통계 힘들어. 근데 이 통계가 진짜 한 번만 딱 잡히면 너무 쉽거든. 한 번만 잡히면 너무 쉬워. 문제풀이 안 들어도 되잖아. 이론 설명만 들어. 한 1.6배속으로 틀어놓고 이론만 들어. 1시간도 안 걸릴걸? 필요한 것만 빨리 봐. 봅시다. 내가 아까 말한 문제가 요 문제 좀 잘 볼게. 지금 1개월 자율학습 시 이용 시간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이거를 그냥 x라고 하면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볼게. x가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래.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냥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냐면 시그마가 5라는 거야. 시그마가 5야. 근데 25명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이 x1 바래. 표본 평균을 줬지. 그럼 이거 써야 된다고. 다시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어. 이걸 내가 x1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써볼게. x바1이라고 해볼게. x1 바. 그때 표본 평균이 요 놈의 평균은 x1 바로 줬다고. 그럼 저걸 써야 된다고. 저걸 써야 돼. 그때 95%의 신뢰 구간이 80-a에서 80 플러스 a 사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m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라 그랬잖아. 이 m은 진짜 리얼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야. 이거 관심 없다고. 어쨌든 요게 신뢰 구간의 범위다라는 거지. 신뢰 구간인 거잖아. 그럼 내가 평균이 x1 바니까 95%짜리 신뢰 구간 어떻게 돼? 95% 1.96 쓰래. 이거 봐봐. 0에서 1.96까지가 0.475잖아. 빨리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가 2배인 0.95다라는 거라서 1.96 쓰라는 거야. 그러면 신뢰 구간, 요 놈의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x1 바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25잖아. 루트 25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무조건 누구 쓴다고? 무조건 모집단의 시그마 쓸 거라고. 5 이렇게 될 거라고. 요것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x1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5. 여기 사이에 m이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거야. 그래 나는 이 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x1 바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치? 근데 그게 80-a보다 크거나 같고 80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아. 요게 뭐라는 거야? 80-a. 요게 80 플러스 a다라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다? x1 바가 얼마? 80. 하나만 물어볼게. m이 80이야? 아니라고. 모른다고. 몰라. 줬으니까 몰라.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6이 되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이니까 1.96이 되겠네. a는 1.96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n명을 이미 추출하겠대. n명.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겠다라는 거잖아. 이 표본은 다른 표본인 거지. x2 바라고 쓸게. 이렇게. x2 바라고 쓸게. 그거의 평균은 x2래. 요거의 평균은 x2래. 그러니까 뭘 줬어? 표본 평균 줬어. 그럼 저거 써야 되는 거지. x2를 써야 돼. 그거의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 그래서 위에다 쓸게. 내가 지금 요 놈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봐. 이렇게. 이번에는 평균이 x2 바니까 x2 바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2 바에서 빼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시그마 5잖아? 시그마 5니까 크기는 n이니까 루트 n. 그렇지?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m이 작거나 같아. 어떻게? x2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네. 그래서 신뢰 구간은 무조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표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x2 바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x2 바. 다시 x2 바가 뭐라고? 16분의 15 곱하기 x1 바라고. 내가 지금 x1 바가 아까 얼마 나왔냐면 80이 나왔어. 이게 80이 나온 거지. 그래서 75야. 이게 힘든 거야. 아니 씨 어떨 때는 표본 평균을 모 평균 갖다 쓰더니 지금은 다르대. 그래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x2 바는 75야. 그 다음에 이 7분의 5a가 요게 되는 거지. 요게 되는 거지. 다시 쓸게. 7분의 5a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야. 근데 a가 마침 얼마? 1.96. 7분의 5가 루트 n분의 5. 루트 n이 7. n은 49. 49 더하기 7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항상 그림으로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어설프게 알면 안 돼.
정확하게 누구 가지고 만드는 거야? 표본 평균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 실제 내가 샘플로 만든 표본 안에 실제 평균이 있을 확률인 거니까. 이게 표본 평균의 의미니까. 그래서 지금 266번은 잘 공부해야 될 문제야. 잘 공부해줘. 이따가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볼 거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68번. 이 문제는 내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추정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추정 문제가 아니거든. 추정 문제가 아니라 그냥 통계 문제라서 그냥 편하게 볼게. 봐봐. 지금 어느 날 출근 시간이 평균이 66.49,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출근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지. 평균이 66.49, 표준 편차가 15래.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했대. 그때 그냥 이거 조건부항처럼 느끼면 안 돼. 출근한 직원들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누가 지하철을 이용해? 자, 출근 시간이 x잖아. x가 73분 이상인 직원, 즉 73 이상의 확률을 구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40%? 얘네들이 지하철 이용한대. 그치? 이 뜻이잖아.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이 73분 뭐 미만? 뭐 안 써도 뭐 어차피 넓이는 상관없는데 73분 미만의 확률 중에서 20%. 이 중에서 20%, 100분의 20. 얘네들이 지하철 이용한대. 이거 두 개 더하면 확률 나오겠지.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73 이상, 73 이하일 확률만 잘 구하면 되겠다. 정규분포 확률.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66.4야. 근데 73 이상 이하 구해달래. 그럼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나는 솔직히 이게 확신이 있거든. 이거 아니고서야 답이 나오거든. 이거 아니고서야. 계산하면 0.44 시그마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 보통 모의고사 수능 나오잖아. 수능 가면 이거 두 개 준다. 두 개 줘. 하나, 둘 중에 하나야. 일부러 두 개 주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막 야비하게 못 풀게. 여기 0.17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가 0.33인 거잖아. 무슨 말이야? 73분 이상. 요 확률이 0.33. 그럼 얘는 얼마야? 반대니까 0.67. 이렇게 되겠지. 요거 더해달라는 거네. 그럼 0.33 곱하기 0.4, 0.67 곱하기 0.2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0.134, 0.132, 0.26 뭐야 4이니까 6인가? 0.166, 5번이 답이겠다. 그래서 그냥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였어. 문제가 좀 그냥 말이 길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69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치고 잘 볼게.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차근차근 잘 표현해야 되는 그냥 문장에서 문제거든. 문장에서 문제. 요거 잘 하면 실내 구간에서 딱히 어려울 거 없어. 그래 이게 또 옛날 문제잖아. 요즘에 통계 진짜 쉽게 나와. 자,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지역 주민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이 75래. 다시 표본 평균이 75래. 표본 평균이 75야? 이거를 너희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내가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어. 이 표본의 평균이 75래. 우리 표본의 평균 내가 뭐라고 쓴다고? 스몰 x 바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치? 지금 보면 표본이 두 개가 나오거든. 두 개? 두 개가 나오니까 내가 x1이라고 붙일게. 이게 지금 얼마야? 75래. 75래?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뭐라 그랬냐? 이걸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만들었더니 A하고 B 사이래. 다시 평균이 얘야. 그림 빨리 그려봐. 그림. 이렇게 된 거잖아. x1 바를 기준으로 표본 신뢰 구간을 만들었더니 A에서 B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 그럼 저게 어떻게 돼? 신뢰도 95%고 여기 1.96 있으니까 빨리 바로 할게. x1 바니까 바로 하자.
얘가 뭐가 되냐면 x1바 즉 75에서 빼기 1.96 곱하기 무조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꿀 거지. 루트 n이 지금 n이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는 그냥 시그마라고 줬으니까 시그마.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m은 그치? 75 더하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a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a가 되는 거네. 이게 b가 되는 거네.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라 그랬냐면 크기 16명인 표본을 다시 뽑겠대. 두 번째 샘플을 뽑는 거야. 근데 크기는 똑같아. 크기는 똑같이 16으로 표본을 뽑을 거야. 두 번째 표본을 뽑겠다라는 거지. 표본 2를 뽑을 거야. 근데 그거의 평균은 얼마래? 77이래. 77이래. 다를 수 있지. 내가 장기동에서 남자 키 재는 거랑 구례동에서 남자 키 재는 거랑 달라질 수 있잖아. 그냥 그 뜻인 거야. 그게 달라졌어. 얘가 76이야. 76? 77이래. 이번엔 77이 됐대. 근데 얘를 가지고는 99% 신뢰 구간을 만들 거래. 내가 x2를 가지고 99% 신뢰 구간을 만들 거야. 그걸 C에서 D라고 하겠대. C에서 D라고 하겠대. 그러면 C, D도 똑같이 만들게. x2 77에서 떨어지면 되지. 77 빼기 99%는 얼마 쓸 거래? 0.99는 2.58 쓸 거래. 2.58 쓸 거래. 2.58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보다 크거나 같고 m은 작거나 같다. 77 더하기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C고 얘가 D가 되는 거지. 이걸 C에서 D까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풀면 돼. 문제에서 D 빼기 B가 3.86이래. D에서 저기 77 더하기 2.58 이 더하기지?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게 D잖아. 여기서 B를 빼겠대. 얘를 빼겠대. 75 더하기 1.96 4분의 시그마를 뺄 거래. 그게 3.86이래. 이거 계산하라는 거지. 그냥 차근차근 쓰면 끝나는 거야. 차근차근 쓰면 끝나. 그럼 이렇게 빼면 2지. 넘어갈게. 그럼 1.86이 되지.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 0.62가 나오나? 0.62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게 같으면 돼. 약분하면 3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시그마는 1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정말 잘 쓰면 되고 그것만 헷갈리지 마. 신뢰 구간에서 표본의 평균을 주면 그거 그대로 써야 된다. 나머지들은 계산의 영역이니까 할 수 있을 거고. 71번. 얘도 그냥 빈칸 채우기답게 풀고 싶어서 빈칸 채우기답게 풀어볼까? 자, 지금 그냥 문제 제끼고 그냥 여기서 모평균 모분상 구해달래. 그치? 그럼 평균 분산 구해달라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지? 평균은 3분의 7이라고 친절하게 줬고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는 분산은 항상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1, 4, 0. 선생님이 분산 구할 때 이거 평행이동에서 구하는 거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냥 줬으니까 그냥 할게.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은 얘는 6분의 둘이 곱하면 1 이렇게 같이 하자. 6분의로 통분해서 같이 할게. 이렇게 곱하면 3분의 4니까 6분의 8이지. 8. 이렇게 곱하면 2분의 9니까 6분의 27. 이게 나오겠다. 그럼 6분의 36이니까 6 나오네. 6에서 제곱의 평균. 제 평균이 계산 또 왜 이래? 3분의 7의 제곱이니까 9분의 49? 이거 맞아? 35 맞겠지? 9분의 54에서 96, 54, 49, 9분의 5? 얘 9분의 5네?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했어? 그럼 내려가 봅시다.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구하지. 평균은 달라지는 거 없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어.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n 분의 모 분산이 될 거라고. 크기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아까 9분의 5 나왔나? 이렇게 나왔나? 그래서 약분하면 1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 넘겨서 또 올라가 봅시다. 나 진짜 그냥 문제 안 풀고 푸는 거야. y가 10x 바랑 똑같대. 그럼 vy는 10x 바랑 똑같지. 그럼 10x 반은 이게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가잖아. 100 vx 바 이렇게. 그래서 100 곱하기 아까 18분의 1 나왔나? 여기 답이 되겠다. 빈칸 채우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빈칸 풀면 돼. 74번. 봅시다.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벌써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평균이 x의 평균이 3.4다. 아니? 이 뜻이네. 평균이 3.4. 바로 할게. 3.4야. 그 다음에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이 g는 뭐야? g는 표준 정규분포지. g는 뭐였냐면 표준 정규분포였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애들이잖아. 이게 g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를 계산하는 게 1이래. 1. 그럼 봅시다. 자, x는 지금 평균이 3.4라는 걸 알아냈어. 3.4. 이게 x야. x. 그러면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3.9 여기 있겠다. 이렇게. 요거야. 요거랑 g는 지금 뭐냐면 평균이 0이잖아. 0. 그럼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두 개를 더한 게 1이래. 그럼 많이 받지.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g는 평균, 표준편차가 1이니까 1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얘가 1시그마라고. 아, x의 표준편차가 얼마? 0.5구나.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이라고 쓸게.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25명을 이미 추출하겠대. 크기가 25인. 그럼 표준 편차가 빨리 그냥 고민 없이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이렇게 될 테니까 x 반은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3.4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0.1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3.5 이제 이런 거는 그림 안 그려도 할 수 있지. 1.5 시그마잖아. 1.5 시그마 떨어진 거니까 0.0668이 답이 되겠다. 계산은 고민 없이 잘 됐으면 좋겠고 79번. 얘도 잘 해볼게. 얘도 잘 해봅시다. 얘도 이제 아까 그 방금 좀 전에 71번이었나? 그 실내 구간 문제를 조금 더 꼬은 거거든.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자, 크기 자동차 100대를 이미 추출하겠대.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을겠대. 표본.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x1 바래. 다시 이렇게 뽑았더니 평균이 x1 바래. 그거를 95%로 실내 구간을 잡았을 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대. 다시 95%니까 95% 1.96을 쓰면 되지. 1.96.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다시 계속 그림 생각해. x1 바를 기준으로 이렇게 실내 구간을 잡아서 A에서 B까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씁시다. x1 바 빼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근데 n이 100이지. 그러니까 루트 100 10분의 시그마는
모집단의 시그마를 쓸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요것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x1 바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지금 A고 저게 B인 거지. 얘가 A고 얘가 B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이번에는 자동차 400대를 추출하겠대. 크기가 얼마? 400. 400인 표본을 뽑겠대. 두 번째 표본을 뽑겠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평균이 x2 바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99% 신뢰 구간을 잡겠대. 99% 0.99니까 2.58 이렇게. 그럼 또 만듭시다. x2를 기준으로 떨어질 테니까 C에서 D는 뭐가 될 거냐면 x2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루트 400 20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20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뭐 똑같으니까 x2바 더하기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C고 이게 D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1 바 빼기 x2바가 1.49 349 A랑 C랑 같대. 그냥 이렇게 써볼게. 얘가 C고 얘가 A인데 이 둘이 같대. 둘이 같대. 그럼 같다고 놔볼게. 근데 내가 x1 빼기 x2 바를 아니까 x1 바 빼기 x2 바를 아니까 이거 넘겨. 이렇게 넘겨. 넘기면 x1 바에서 x2 바 뺀 게 1.34 여기다 써볼게. 1.34는 그치? 이게 지금 둘이 같다고 놓은 거니까 이게 넘어간 거니까 맞아? 맞지? 얘를 가지고 오면 되지. 이렇게. 그럼 나 이렇게 좀 해볼게. 통일을 시키면 좋고 나 소수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싫거든. 지금도 약간 과부하야. 그래서 여기를 10분의 시그마로 바꾸고 2로만 나눌게. 그 10분의 시그마 모양을 좀 같게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럼 2.58 2로 나누면 1.29인가? 이렇게 나오나? 그럼 여기도 1.29. 10분의 시그마로만 좀 이렇게 바꿀게.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시그마는 이거 여기까지 막자. 자, 이게 넘어와. 그러면은 이게 1.96이 더 모으니까 0.77인가? 67인가? 0.67 곱하기 10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그럼 약분하면 2지. 시그마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다. 시그마는 2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시그마 20인 거 알았으니까 뭐 다 끝났지 뭐. 이게 2고 여기 다 2. 다 2. 이렇게만 바꿀게. 문제에서 뭘 구하느냐? B 빼기 A 구하래. 이것도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지. 요 놈의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둘의 차이. 요거의 2배 구하라는 거지. 1.96 곱하기 2의 2배. 여기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잘 표현만 잘 하면 된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연습이 잘 돼야 돼. 정규분포가 잘 돼야 돼. 81번 보자. 81번 봅시다. 81번에 지금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b보다 크거나 작거나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뺐더니 4분의 1이래. 다시 요 왼쪽하고 요 오른쪽의 차이가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내가 여기를 이렇게 p라고 하면 여기가 q잖아. 여기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p 더하기 q는 넓이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p 빼기 q가 되는 거지. p 빼기 q가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맞나? 더하면 2p가 4분의 5니까 8분의 5구나. 여기가 8분의 5가 되고 여기가 8분의 3이 되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래. 2분의 1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조금만 다 쓸게. 여기가 8분의 5. 8분의 3. 이렇게 되겠다. 나는 계속 닮은 비 좀 쓰고 싶거든.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래. 여기가 루트 5가 한 여기쯤 있겠지.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싶대.
요 넓이가. 그럼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봐. 내가 일부러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게 2분의 1이잖아. 전체 요만큼이 8분의 5잖아. 그럼 지금 넓이비가 몇 대 몇이지? 2분의 1 대 8분의 5지. 넓이비가 2분의 1 대 8분의 5, 1 대 4분의 5지. 넓이비가 1 대 4분의 5야.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우리 닮은 비의 제곱비가 넓이비니까 루트 씌우면 되지. 1 대 2분의 루트 5가 되겠네. 그치? 요거 때 요거가 1 대 2분의 루트 5라고. 여기다 2분의 루트 5 곱한 b는 얼마? 2분의 5. 이게 나오겠다. 그치? 그럼 2분의 5 곱하기 요 높이가 c잖아? c 곱하기 2분의 1이 8분의 5. 그러니까 c는 2분의 1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a도 어떻게 찾을 거야? 넓이비가 봐봐. 요거랑 5대 3이지. 5대 3이야. 높이가 똑같으니까 5대 3이지. 2분의 5니까 2분의 3. 2분의 5에서 2분의 3 더하면 4.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닮은 비로 풀어야 돼. 닮은 비로. 이거는 우리 수2에서 수1이나 수2 문제 풀 때도 잘 써야 되는 방법들이니까 잘 봐주고 83번 봅시다. 선생님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이산확률 변수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이산확률 변수가 나오면 뭐 할 생각해야 돼? 연속확률 변수가 나오면 뭐 할 생각해야 되지? 그래프 그릴 생각해야 되고 이산확률 변수 나오면 무조건 표 만들 생각해야 돼. 그냥 무조건 표야.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에서 4까지의 정수래. 다시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 1, 2, 3, 4래. 이 표부터 써야지. 그 대응되는 확률이 중요하겠지. 확률을 써야지 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모든 확률이 요걸 만족한대. 0 집어넣어봐. 0, 0 집어넣으면 P0랑 P2가 같아. 다시 요 놈의 확률과 요 놈의 확률이 같대. 그치? 그럼 그냥 이렇게 써볼까? 이걸 P1, 얘도 P1 이렇게 써볼까? 같다고 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P1하고 X는 1하고 PX는 3이 같대. X는 1의 확률과 X는 3의 확률이 같대. 뭔지 모르니까 P2라고 해볼까? P2라고 해볼까? 이렇게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X는 2에서의 확률과 X는 4에서의 확률, X는 2에서의 확률과 X는 4에서의 확률이 같다니까 이것도 P1이다. 이렇게. 그럼 표가 완성됐으니까 문제를 못 풀래야 못 풀 수가 없다고. 항상 뭐부터 체크할 거야? 확률의 총합 1이야. P1 3개, P2 2개. 3, P1 더하기 2, P2는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항상 기본적으로 먼저 써주고 제곱의 평균이 6분의 35라 그랬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제곱의 평균 0, 1, 4, 9, 16이잖아. 그치? 제곱의 평균은 더하면 되지. 더하면 없어지네. P2, 4P1, 9P2니까 10P2, 16P1이니까 20P1. 다시 20P1, 10P2가 6분의 35다. 연립하면 P1, P2 나올 거고 X는 0에서의 확률, X는 0에서의 확률 P1 구하라는 거지. 연립하면 될 테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항상 확률 분포표를 만들 생각을 하면 되겠다. 85번. 이게 내가 말한 쪼잔한 문제야. 이거 잘 봐줘. 잘 봐줘. 85번 정말 잘 봐야 돼. 분명히 수특에도 무조건 있을 거고 내신에도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수능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 수능엔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내신에는 그냥 100% 나와. 왜냐면 이런 문제를 내신에서 안 내면 낼 일이 없거든. 봅시다. 지금 13579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적혀서 확인한 후 다시 넣을 거야. 다시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지금 이거 뭐냐면 샘플 추출하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라고. 이거 내가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서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선 잘 안 하지만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그냥 이렇게 해볼게. 모집단이라고 그냥 선생님 생각을 해볼게.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야.
전체 집단이야. 모집단 뭐냐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13579 카드가 전체 집단이지. 이게 지금 상황 세팅이잖아. 모집단 확률 병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3, 5, 7, 9 이렇게 5개지. 굳이 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내가 설명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럼 대응되는 확률은 다 그냥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지. 꺼낼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5분의 1이야. 자, 이게 주어져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표 하나를 뽑고 집어넣고 하나를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걸 3번 반복한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잘 써줘. 크기가 3인 표본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크기가 3인 표본을 만들겠다라고. 이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x바라고 표현한 거야. 이 표본에만 붙이는 표현이잖아. 맞아?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을 때 그 표본의 분산이 이 ax바 더하기 6이 24래. 그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구해? a 제곱에 v x바지. v x바는 뭐야? n분의 v x라고. 이게 그냥 고민 없이 나와야 돼. 맞아?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 얘는 a 제곱 곱하기 n분의 vx야. 근데 크기가 얼마라고? 3이라고. 분산 구하면 되지? 여기 있잖아. 이거 가지고 분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분산 구해야 돼.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 가지고 분산 구할 때 나 지금 평균 관심 없고 분산만 구하고 싶잖아. 그럼 꼭 평행이동에서 풀어. 얘를 센터로 놔.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마이너스 여기 지금 5로 다 5만큼 왼쪽으로 옮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로 바꿔. 이렇게 바꿔. 그럼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지. 이거 가지고 분산 구하는 게 너네 훨씬 편해. 여기 다 대칭이니까 평균은 0이지. 평균은 0이야. 그럼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지. 16, 4, 0, 4, 16 이렇게 되니까 제곱의 평균은 다 5분의니까 5분의 16, 4, 4, 16이니까 48 나오겠다. 이게 나오겠다.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건데 0이니까 분산이 8이야. 8이네. 그래서 다시 쓸게. 너무 막 중구난방 썼다. n분의 분산 8 a 제곱 6에 24래. 맞지. 24. 그래서 넘어가면 8, 3, 9 a는 3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잘 봐줘. 이런 게 진짜 쪼잔한 문제야. 요것보다 더 쪼잔한 문제도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선생님이 스텝 4에 두 문제만 풀게. 원래 어차피 스텝 4를 원래 A반을 안 하는 건데 두 문제만 좀 볼 테니까 봅시다. 308번 봅시다. 최근 수능 문제는 한번 봐야지 그래도. 308번 한번 봅시다. 통계에서 문제를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겠냐는 건데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그냥 확률 문제를 섞는 거야. 확률 문제를 섞을 건데 선생님이 옛날부터 되게 강조했던 게 있어. 이항 정리할 때부터 계속 내가 얘기했었거든. 이항 정리, 독립 시행, 이항 분포가 계속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만들어놔야 된다. 우리가 통계에서 확률과 엮을 때 제일 많이 엮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이항 분포랑 독립 시행이야. 그래서 이 독립 시행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봐봐. 잘 풀어봐. 잘 봅시다. 지금 6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으면 동전을 5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하고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크면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하는데 빨리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이거 아니면 저거지. 반대잖아. 반대야. 선생님 그냥 이렇게 표현해볼게.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봅시다. 그치? X랑 Y는 근데 반대되는 사건이야. 그리고 확률을 좀 기록을 해볼게.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얼마지? 6분의 A야. 맞아? 헷갈리면 숫자 집어넣어.
A가 만약에 주사위 던져서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6분의 2지. 3보다 작거나 같은 6분의 3.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6분의 4. 6분의 A라고. 6분의 A야? 그럼 얘는 여사건이잖아. 내가 일부러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여사건이니까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1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래서 6분의 6 마이너스 A야 확률이. 그렇지. 거꾸로 가면 돼. 1 빼기 6분의 A니까 그냥 통분해서 쓴 거야. 근데 X는 동전을 5번 던지고 Y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걸 기록하겠대. 우선 뭐 그냥 넘어가 볼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9,200번 반복하겠대. 겁나 많이 하잖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거 이항분포고 정규분포로 바뀌겠다. 맞아?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독립시행, 겁나 많이 하니까 독립시행. 정규 이항분포야. 다시 이항분포야. 총 시행 횟수가 19,200이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근데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다시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 x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볼게. 앞면이 3번인 거야. 이 x라고 하면 여기서 x라고 하면 안 되겠다. 선생님 미안해. a, b라고 할게. 이렇게 할게. x를 여기서 썼네. x가 지금 뭐냐면 그냥 앞면이 3번 나온다는 거야. 앞면이 3번 나오는 걸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근데 걔가 19,200 콤마 뭔진 모르지만 확률을 따르겠지. 이렇게 p를 따르겠지. n 콤마 p를 따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평균이 4,800이래. 이항분포가 나왔어. 평균 어떻게 구해? np지. 19,200 곱하기 p잖아. 요게 4,800이래. 그러니까 p 얼마 나와? 4분의 1 나오겠다. 요거 준 거야. 다 준 거야. 그냥 다 줬어. 근데 요거일 확률을 구해달래? 요거일 확률을 구해달래? x가 4,800 더하기 30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를 찾아야 되지. 다시 x가 뭐냐면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야.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럼 내가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이제 문제 풀면 돼. 이거 이제 확률 문제라고. 그냥 확률 문제야. 내가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여기서 3번 나오거나 여기서 3번이잖아. 그치? 맞아? 여기서 3번이거나 여기서 3번이야. A에서 3번 나오거나 B에서 3번 나오면 된다고. 두 가지밖에 없어. A에서 3번. 내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건데 독립시행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그냥 끝났다고. 자, A에서 3번 나올 확률이야. 우선 A가 돼야 돼. A가 될 확률 뭐야? 나오는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니까 6분의 A야. 6분의 A가 나와야 A 상황이 되는 거잖아. 5번 던져서 앞면 몇 번? 3번. 빨리 동전 5번 던져서 앞면 3번. 그냥 바로 끝나. 이거지. 5번 중에 3번 앞면, 2번 뒷면이니까 2분의 1 오죠. 자, B에서 3번 나올 확률. 6분의 우선 B가 나와야 돼. 그게 뭐라고? 6분의 6 마이너스 A지. 여기에 3번 던져서 앞면 3번, 33의 2분의 1을 세제곱. 이거지. 이거 더한 게 4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하면 그냥 A 나오는 거지.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할게. 양변에 6 곱하기 32를 좀 곱할게. 6도 없애고 싶고 여기 지금 분모가 32가 있으니까 양변에 6 곱하기 32를 곱할게. 그럼 5C3은 5C2랑 똑같으니까 10이잖아. 그럼 6, 32가 없어지니까 10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6 곱하기 33은 1이고 얘가 8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32를 곱하면 6 없어지고 32랑 8분의 1이니까 4가 남아서 여기다 4 곱하면 되지. 24 마이너스 4A. 여기다가 6 곱하기 32 곱할 거거든. 그럼 6 곱하기 8, 48. 이렇게 나온다. 그럼 6A는 24, A는 4. 나온다. 자, A는 4. 자, 120. 그치? 그러니까 P, X가 4,9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달래. 그치?
이항분포에서 겁나 크면 정규분포 따르잖아. 내가 이거 놀랍다고 맨날 강조했지. 겁나 크면 평균이 4,800.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지? 표준 편차는 루트 n p q잖아. n p q는 1-p지.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되지. 그러면 3,600이거든. 그래서 60의 제곱. 그러면 4,9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평균이 4,800, 4,920. 이제 안 보고 싶어도 바로 보이지. 2 시그마. 그치? 시그마가 60이니까 2 시그마까지 여기가 0.477. 그럼 여기가 0.5. 두 개 더한 0.977. 그래서 977이 답이겠다. 이게 지금 몇 번? 29번? 29번. 맞아. 응. 딱 요 정도 맞추면 진짜 리얼 1등급이 나온다고. 확통해서 두 개 틀려도 된다 해서 29번 딱 맞춰주면 리얼 1등급 상위 문과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307번은 좀 결이 같은 문제고, 여기 지금 보면 306, 305, 304 다 결이 같은 문제들이거든. 다 완전히 결이 같은 문제라 302번 중 하나 볼게. 추정해서 이상한 문제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추정해서 이상한 문제 하나. 추정해서 이상한 문제 하나만 볼게. 이게 이제 좀 쪼잔한 문제고, 이게 사실 말이 추정 문제지 그냥 확률 문제거든. 확률 문제. 그래서 우리 그 중간고사 때 겪었던 약간 PTSD 올 만한 문제인데 한 번만 해봅시다.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봐봐. 카드를 적힌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겠대. 근데 이거를 4번 반복해서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이거 일부러 x바라고 준 거야. 일부러 x바라고 준 거라고. 왜? 표본 느낌 나라고. 크기가 4인 표본을 뽑겠다라는 거야. 근데 자, 이게 좀 문제가 달라. px 반은 4분의 11의 p분의 q래. 이게 v, e 이런 거 우리가 풀었었거든. 근데 지금 이거 뭐야? 확률이지. 확률 문제 풀라는 거야. 절대 무슨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가 이 x 반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vx 반은 n분의 vx랑 같고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x랑 같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구하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 확률이잖아. 확률. 그러니까 무슨 문제야? 확률 문제야. 다시 추정을 가장하는 확률 문제야. 그냥 문제를 고지고대로 해석해봐. 카드를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는 걸 4번 하겠대.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첫 번째 꺼낸 카드를 x1이라고 해볼게. 두 번째 꺼낸 카드를 x2라고 해보고, 세 번째 꺼낸 카드를 x3라고 해보고, 네 번째 꺼낸 카드를 x4라고 해봐. 이게 4번 한 거지. 그거의 평균이 뭐라고? x8래. 다시 저거의 평균. 이 뜻이야. 이 뜻이지. 근데 그 x바가 얼마가 되고 싶대? 4분의 11이 되고 싶대. 그럼 문제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 x1, x2, x3, x4가 얼마가 되고 싶어? 11이 될 확률 구해줘. 그냥 확률 문제야. 주머니 이렇게 있는데 4개 뽑아가지고 확인한 수의 합이 11 될 확률을 구해줘요. 다시 무슨 느낌 들어? x1, x2, x3, x4가 11이 되고 싶대. 무슨 느낌이 드니? 여기서 느낌이 잘 안 오면 내가 이렇게 바꿔볼까? 중복조합이라고. 중복조합이잖아. 중복조합 문제야. 이거 중복조합 문제야. 근데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없어? 1부터 6까지밖에 없어.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1부터 6까지로. 우리 확률은 무조건 어떻게 구해?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거지. 나 확률은 여기다 쓸게.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A가 될 수 있는 것도 6가지, B가 될 수 있는 것도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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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 4제곱이야. 분해, 이런 거 분명히 수특이 있다고 잘 봐줘. 여기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걸 셀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셀 때 이게 만약에 A, B, C, D가 1부터 그냥 자연수라면 지금 우선 A, B, C, D가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연수 느낌 나지. 그냥 이게 자연수 문제라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한 개씩 미리 뽑아. 그래서 내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7 되는 느낌의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래서 뭐야? 4H7이야. 근데 저게 다 되니? 안 되지. 왜? A, B, C, D가 1에서 6까지밖에 못 가죠. 다시 내가 A 프라임에서 D 프라임으로 바꾸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0에서 5까지밖에 못 가는 거 맞니? 하나씩 빼야지. 그치? 그러니까 0에서 5까지의 조합으로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되는 걸 뺄 거야. 여기서 뺄 거야. 안 되는 걸 뺄 거야. 뭐뭐 있을까? 뭐뭐 있을까? 이거 그냥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는 한 땀 한 땀 세는 거 제일 빨라. 다 더해서 7 될 건데 0에서 5까지만 쓸 수 있거든? 안 되는 거 첫 번째 조합 뭐 있지? 7, 이 조합 하나 있지. 7, 0, 0, 0 안 돼. 그러면 7, 0, 0, 0이 안 되니까 7, 0, 0, 0, 0, 7, 0, 0, 0, 0, 0, 7, 0, 0, 0, 0, 0, 7, 0, 0, 0, 0, 7 몇 가지 안 돼? 4가지가 안 되는 거지.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거 나열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지. 7, 0, 0, 0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가지만큼 안 돼. 빠져야 돼. 또 있어. 뭐 있지? 또 있어. 뭐 있지? 이래서 경우의 수 확률이 잘 돼야 돼. 뭐가 있냐면 5까지밖에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지. 6100이 안 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지? 6100을 나열하는 것만큼 안 나올 거야. 4팩을 2팩으로 나눈 것만큼 안 나오겠지. 그래서 12개가 더 안 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지금 이 문제는 추정을 가장한 뭐야? 통계적 추정을 가장한 경우의 수 문제야. 이건 경우의 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정확히 확률에 있어야 되는 거지. 확률에 있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확률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스텝 4에 좋은 문제가 꽤 많기는 한데 어쨌든 순서가 스텝 3를 좀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해서 봅시다. 내가 어쨌든 시간을 좀 잘 못 써서 못 쓴 것 같긴 한데 변형은 봐봐. 클리닉으로 요거 풀면 돼. 요거 변형 풀면 되고 야, 만약에 스텝 4를 나는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스텝 4 문제 진짜 너무 괜찮거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 그래서 너무 옛날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서 291에서 94까지는 굳이 안 봐도 돼. 그러니까 295번에서 부터 끝까지는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거든.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쌤이 갖고 오면 쌤이 봐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잘 하면 되고. 숙제를 좀 먼저 나눠줄게. 숙제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 수특 어쨌든 부교재로 쓸 거라서 요거 수특 스텝 1 그러니까 예제 유제랑 레벨 1 문제들만 숙제로 좀 내줄 거라서 요거 다음 시간까지 풀어 와야 돼. 요거 바탕으로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하려는 거니까 나눠주고 나눠주고